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위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홈페이지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 만들기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탑, 센터, 풋 이렇게 3등분 구조로 나뉘어지는 페이지는 공통된 요소를 미리 만들어 두고 그것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HTML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레임이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떠한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해당되는 틀에 미리 만들어진 페이지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된 요소를 외부 파일에서 따로 수정을 해주기만 하면은 그것이 적용된 모든 파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인서트 메뉴에 HTML 메뉴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프레임즈라는 메뉴에서 각각의 구조를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2분할 구조와 각각 3분할로 나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이와 같이 편집 모드에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프레임즈 패널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각각의 프레임과 프레임셋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부분에서는 해당되는 프레임셋 또는 프레임이 선택됐을 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속성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셋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요소들,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해당되는 프레임에는 특수한 속성으로 프레임 네임이 존재합니다. 이 프레임 네임은 바로 링크의 타겟으로 설정이 되는 부분이므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한 src,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rc라는 옵션이 들어있죠. 또한 볼더나 스크롤, 그리고 리사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들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속성들과 그 다음에 프레임셋, 프레임즈, 패널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프레임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프레임 안에 메뉴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링크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그러한 이 프레임 네임을 사용한 링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로 돌아와 주셨다면은 저희가 새롭게 파일을 만들고 프레임 구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프레임 구조를 만들고 외부 파일을 불러오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프레임 셋을 만든 후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파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새롭게 HTML 파일을 꺼내어 주시고 여기서 프레임 셋을 설정할 때는 어떤 메뉴로 들어갔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삽입 메뉴에 해당하는 인서트 메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HTML이라는 객체에 보이는 프레임즈라는 메뉴였고요. 자, 여기서 먼저 저희는 상하 2분할로 되어 있는 탑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탑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은 그냥 메인 프레임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상하 분할이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오늘 만들고자 하는 분할 모양은 이와 같은 상하 모습에 또다시 그 안에서 좌우로 나뉘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탑 부분에는 타이틀 이미지가 들어갈 것이고요. 좌측에 메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남은 부분이 바로 이제 메인 메뉴, 메인 컨텐츠가 보여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각각의 컨텐츠가 우측으로 가서 각각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좌우 다시 2등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메인 프레임 부분에 커서를 주시고요. 메인 프레임의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로 다시 좌우 2등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인서트 메뉴에 HTML로 들어가시고 프레임즈 부분에서 이번에는 레프트 항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좌우로 또다시 나뉘어지겠죠? 네,
이와 같은 항목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각각 높이와 너비를 설정을 하고 또 파일을 불러오는 또는 파일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상단 부분에 파일을 불러오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프레임즈 패널에서 탑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탑 프레임을 설정,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셨다면은 프로퍼티 부분에 프레임은 탑 프레임이다 라고 나타나 있죠? 그러면 바르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프레임 구조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프레임을 선택하신 채로 작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프레임즈 패널에서 선택을 하셨다면은 프로퍼티에서 그 이름을 확인을 해주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네, 이 다음에는 src로 이제 링크를 걸어주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프레임셋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거나 그냥 untitl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시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가장 이제 먼저 프레임셋을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src를 링크를 시켜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프레임셋 전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파일 세이브 프레임셋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시고 이번 파일은 23번 폴더 안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프레임셋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단 부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탑 프레임 부분의 src라는 부분에다가는 우측에 있는 파일즈 패널에 들어있는 탑 메뉴.html 파일을 링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탑 프레임에 들어갈 부분인데요. 자, 지금 링크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쭉 드래그 해주셔서 탑 메뉴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파일에 이제 너비와 프레임에서 보여지는 높이가 맞지 않죠? 그래서 높이를 좀 맞춰줍니다. 역시 프레임셋을 이번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셋을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상 윗부분이 검정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로 보시면은 로즈 높이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이 값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값은 180 픽셀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다 1점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180.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해당되는 프레임이 이와 같이 딱 맞는 높이를 설정된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좌측 메뉴입니다. 좌측 메뉴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메뉴 이미지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해당 부분에 프레임 부분에 커서를 깜빡깜빡 인채로 두시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레프트 프레임 부분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실 때 이와 같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의 왼쪽 프레임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23번 폴더 안에 이미지를 살펴봅시다. 이 중에서 leftdw.jpg 이미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드래그하여 그냥 가져다 놓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프레임이 아닌 일반 페이지에서 페이지 작업을 할 때 드리버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세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취소하시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이미지 너비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속성에서 195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잘려 있죠. 그래서 여기 프레임 부분도 너비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비 195. 너비 195를 맞추기 위해 프레임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데 큰 프레임 부분의 이 하단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크게 또 테두리가 잡혀요. 그때 하단의 프로퍼티 보시면 프레임셋 로즈 1 코스 2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너비를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아까 이미지 너비 195였죠? 그 너비를 이 컬럼 부분에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195라고 입력을 시키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미지가 딱 맞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닛 픽셀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맞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탑과 레프트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런데 레프트는 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HTML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상관이 없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무제, 언타이틀 파일에다가 저희가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겁니다. 이 HTML 파일은 저장을 따로 해주셔야겠죠?
자, 이 파일 지금 선택을 해보시면 언타이틀 프레임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을 겁니다. 저장이 안 됨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먼저 저장을 해줍니다. 세이브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23번 폴더 안에 이 부분을 레프트 메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해주시면은 이제 저장 안 된 표시가 사라졌죠? 이제 남은 부분인 오른쪽인데요. 자, 이 오른쪽 부분인 우리가 지금 기본 상태로 먼저 불러와 줄 파일이 있습니다. 기본 상태로는 바로 우측에 만들어져 있는 main dw.html 이 파일을 기본으로 뜰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링크를 시키기 위해서 프레임즈 패널에서 메인 프레임을 선택을 시켜주시고요. src 부분에서 바로 링크를 시켜줍니다. 메인 드림위버. 자, 이와 같이 링크가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것으로 지금 링크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네요. 이때 전체 프레임셋을 선택하시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장을 해주십니다. Save Frameset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신 후에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은 메뉴가 있는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리 보기를 한 모습입니다. 미리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타이틀 부분이 타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공통된 영역입니다. 타 프레임. 그 다음에 레프트, 우리가 만들어준 레프트 메뉴죠. 이것은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우측의 메인 프레임에는 일단 드림위버 페이지가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쭉 스크롤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스크롤바가 드래그 됨에 따라서 하단 부분만 스크롤이 되고 왼쪽과 상단은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화면은 완성이 됐고요. 좌측에서 드림위버를 선택하면 드림위버 페이지가 나오고 포토샵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가 또 플래시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가 우측에 나타나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메뉴와 프레임 기능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각각의 해당하는 링크 주소가 중요할 뿐 아니라 해당 주소에 따른 타겟도 또한 제대로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타겟을 자기 자신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 좌측 메뉴가 있는 페이지 자체에다가 해당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새 창으로 뜨게 된다고 하더라도 타이틀이나 메뉴바 없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우측에 있는 메인 프레임으로 결정된 이 부분에만 페이지가 변경되어 뜰 수 있도록 타겟을 바로 메인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남은 부분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걸겠다라고 하실 때 이 전체가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이미지 자체 링크를 걸 수 있는 이미지 맵 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미지 맵을 사용을 하셔서 영역을 첫 번째부터 지정을 해줍니다. 사각형 메뉴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먼저 드림위버 버튼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드림위버. 자, 이렇게 드림위버 부분을 사각형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는 경우에 하단의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링크를 걸 수 있는 창이 나타나요. 이 링크 페이지는 당연히 드림위버가 되겠죠? 메인 DW 바로 우측에 있는 메인 DW 파일이 이와 같이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자, 먼저 링크는 그냥 쭉 드래그하여서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링크가 메인 DW HTML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단에 있는 타겟입니다. 이 타겟을 클릭하여 주시게 되면은 자, 이제 프레임 네임이 아랫부분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타겟 부분을 눌렀을 때 하단에 있는 메인 프레임이죠. 메인 프레임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메인 프레임을 골라주시면 우측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이름이 바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측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프레임즈 패널을 보세요. 우측 이름이 메인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이름 바로 이것을 타겟으로 설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뉴로 돌아가서 다시 이번에는 포토샵 그리고 플래시를 이미지 맵을 걸고 우측에 각각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신 채로 이미지 맵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번엔 포토샵 부분을 드래그를 시켜줍니다. 포토샵 부분에서 역시 링크를 걸어주시는데 포토샵에 해당하는 링크는 우측 준비되어 있는 파일에서 main ps 이 파일이에요.
이것을 쭉 드래그하여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있나요? 그러면 링크 부분에 main ps.html이 되죠? 마찬가지로 타겟을 메인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메인 프레임으로 설정 되셨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메뉴 플래시 역시 마찬가지 이미지 맵을 선택하여서 플래시라는 메뉴에 이와 같이 설정을 시켜줍니다. 되셨다면은 역시 링크를 걸어주시는데 이번에는 mainfl.html 파일이에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링크를 걸어주시고 타겟 역시 동일하게 메인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링크와 타겟을 각각 확인을 해보세요. 자, 되셨나요?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모든 작업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메뉴바가요. 자, 그러면 프레임, 셋 전체 부분, 그 다음에 좌측 지금 작업 중이던 left.html 바로 이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leftmenu.html 이 파일을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저장을 시켜줍니다. 네, 이 상태로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프리뷰 iExplorer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드림위버, 포토샵, 플래시 좌측에 있는 메뉴들의 링크가 걸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메뉴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더니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링크가 걸린 거죠, 각각. 자, 드림위버를 눌러줍니다. 우측에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죠. 포토샵을 눌러주세요. 포토샵이 나타나요. 플래시를 눌러주시면은 플래시 파일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드림위버, 플래시. 자,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우측 프레임 부분에만 이와 같이 변경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프레임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뉴를 활용을 하고 또한 그 타겟을 설정을 하시고 준비된 웹페이지를 링크를 시키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엔 조금 더 응용된 방법으로 링크를 나타내 보도록 할 텐데요. 좌측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었을 때 우측에 있는 하나의 메인 프레임 부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측에 있는 메뉴 자체도 변경되도록 하고 싶어요. 두 개가 같이 변경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HTML 태그만으로는 하나밖에 변경이 될 수 없지만 이럴 때는 바로 저희가 behavior를 사용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위버에 돌아오셔서 다시 준비된 예제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ameset2.html이라는 HTML 파일을 열어주시면 아까와 비슷한 모습의 구도를 확인을 해주실 수 있지만 좌측 부분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맵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미지 맵의 링크가 샵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저희가 behavior를 통해서 두 개의 페이지가 동시에 변경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 거예요. 네, 첫 번째 항목인 드림위버 이미지 맵이 선택된 채로 behavior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타나는 메뉴 중에 go to URL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해당 부분인 링크에 관련된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go to URL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부분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어디에서 열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left 프레임을 설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부분인데요. 여기 왼쪽에다 불러올 페이지는 23번 폴더 안에 있는 드림위버를 선택했을 때 left DW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behavior 부분에 on mouse over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on 클릭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맵에서 포토샵의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포토샵 이미지 맵 영역을 선택하시고 behavior에서 플러스를 눌러주신 후에 같은 방법으로 go to URL을 눌러주시면 이게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ft 프레임이죠. 왼쪽 메뉴 부분에 해당하는 페이지인 left PS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이벤트 부분은 on 클릭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미지 맵인 플래시를 선택하셔서 역시
Go to URL을 선택을 해주시고 타겟은 left frame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불러오는 파일은 left flash인 left fl 파일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온클릭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3개의 이미지 전체가 링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림위버나 포토샵이나 플래시를 각각 클릭을 했을 경우에 드림위버의 우측 페이지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지금 설정을 한 것은 왼쪽 부분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같이 변경이 되겠다 하시려면은 플러스로 고투 URL을 똑같이 한 번 더 걸어주세요. 이번에는 메인 프레임에 걸리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보여질 것은 메인 DW 드림위버입니다. OK 눌러주시고 역시 타겟을 온 마우스 오버를 전부 다 온클릭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해요. 선택하시고 역시 온 마우스 오버로 되어 있는 것을 온클릭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포토샵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메인 프레임 부분이 포토샵 페이지를 불러오겠다로 설정을 해줍니다. 메인 PS로 설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 타겟은 온클릭으로 이벤트를 온클릭으로 변경을 해준 거예요. 플래시도 동일합니다. 비헤이비어에서 고투 URL을 통해서 메인 프레임으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불러올 파일은 main.flash 파일이겠죠? main fl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벤트를 온클릭으로 변경을 다 시켜주셔요. 그리고 하나하나 눌러서 제대로 됐는지 비헤이비어 패널을 보시고 확인을 해줍니다. 되셨다면은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프레임 셋을 선택을 하시고 프레임 셋 2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 인 아이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익스플로러로 미리 보기를 설정을 시켜줍니다. 네, 지금 페이지가 나타난 모습인데요.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 드림위버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노란색 막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경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노란색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허용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좌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위버를 누르시게 되면은 드림위버와 좌측이, 포토샵을 누르게 되면은 포토샵은 우측에 나타나고 좌측 메뉴도 변경이 될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포토샵을 눌러볼까요? 포토샵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자, 좌측 메뉴가 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좌측에 노란색이 달려있는 포토샵 페이지로 변경이 됐고 우측도 동시에 불러오기가 된 겁니다. 자, 돌아가기를 해보셔서 이번에는 플래시를 눌러볼까요? 플래시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플래시 좌측으로 플래시 메뉴가 불러와졌고 우측으로는 플래시 페이지가 불러왔어요. 즉 하나의 링크로 2개 페이지를 동시에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드림위버에서 기본적으로 프레임 부분에 링크를 거시게 되면은 하나의 프레임에만 링크를 불러올 수 있지만 비헤이비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고투 URL이라는 이 옵션을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 하나만 클릭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이 2개의 프레임 영역이 동시에 변경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저희가 전체 프레임 구조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